출마 선언문 보령사랑 16년 꼭 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호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보령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령시장 출마에 대한 소신을 시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16년 동안 선거에 도전하면서 이 길이 과연 내가 가야만 하는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16년이란 세월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긴 시간 오직 보령만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보령을 사랑하고 보령을 위해 일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본 자만이 그 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길을 잃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한 심정으로 그 길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보령을 위해 무엇을 할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전 시민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한 마음과 또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령 시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또 더 나은 보령 시민의 삶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채워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아픔과 시련을 겪으며 단련되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김기호가 꿈꾸던 보령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지금의 우리 보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년 전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보령이라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시내 중심 상권에 빈 상가는 점점 늘어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지역경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의 조기 폐쇄에 따른 고용 감소 및 협력업체의 가문 여파로 우리 보령의 인구는 10만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는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시대적 기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령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보장 대책 마련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석탄화력 6호기 철거의 대안으로 보령의 LNG 발전소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LNG 발전소가 경남 함안군으로 갔습니다. 보령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령시에 왜 LNG 발전소를 유치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기호는 보령의 경제를 살리는 경제시장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보령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발전의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 자립복지 도시, 또 김구 선생이 꿈꾸고 이문고 선생이 남긴 문학적 토대 위에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서해 바다의 드넓은 천혜 자원을 활용해 해양 관광도시로 보령시는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신선한 먹거리가 풍부한 살고 싶은 보령,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희망을 품은 도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보령은 청정에너지 자립복지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해야만 합니다. 에너지의 대전환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준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보령화력은 800만 kW의 송전 선로의 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과 거리상 가까운 장점이고 타 지역의 발전소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서 풍력, 태양광, 부력, 기타 발전 사업의 주민 참여형이나 이익 공유형으로 시민에게 소득이 되도록 보령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보령화력 인근의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례를 재정비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저는 에너지 이익 공유에 관한 보령시 조례를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 에너지 연금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저 김기호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며 읍면동 공약으로 90개를 준비했습니다. 공통 공약으로 85개를 만들었습니다. 생활형 맞춤 공약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요금을 전세대 매월 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 및 아동수당을 매월 30만원씩 만 7세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년희망적금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5천만원짜리 통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치매노인 요양병원 건립 및 실버복지타운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기본연금 지급을 전 시민에게 연간 30만원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령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활성시키는 길은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보령, 청년이 정착하는 보령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월 25일 관창공단 내 미착공 부지 3만여 평에 에너지 융합 복합 기업인 더 주식회사 더 프라이드 ENS와 MOU LOI 투자 확약서를 체결하고 유치시켰습니다. 이곳에는 약 54개의 법인이 입주할 것이며 고용인원은 300명이고 총 투자비가 9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8개 기업 총 투자비 2천억 원이며 1600명 정도를 고용하는 업체를 웅천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조만간 MOU 등을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보령시민은 물론 온 나라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떠한 전염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 및 임산부,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의 치료를 위한 대책과 방역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기호는 보령을 가슴에 담고 긴 세월을 견디며 준비해 왔습니다. 오직 한 길, 보령을 위해 걸어온 16년의 세월이 보령 발전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꼭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김기호는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교1번 보령시장 예비후보 김기호 큰절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자리 빛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늘 긴장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제 밤늦게 우리 기자분들께 제가 선언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분들 중에 질문 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목표뉴스 소준수 국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설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발전소 2호기, 1, 2호기 폐쇄로 인해서 그 노동자 인구 절감에 대한 그 대책 공약을 좀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여기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 맞춤형 부분하고 또 우리 대표적인 발전소 문제에 대한 에너지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요. 제 사무실에 지금 공약을 다 준비했고 조만간 또 우리 홍보물을 통해서 다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제 단지화를 해서 귀농귀촌 단지를 만들어서 정착시켜야 되겠다. 6개월짜리 1년 사역이 또 각종 지원과 우리 보령을 알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금을 지원해서 지금 보령에 약 750여의 귀농 가구들이 있는데 실제 최근에 한 90여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보령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번에 좀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원대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례를 겪었는데 이 보령시에 지금 현재 있는 병원에 앰뷸런스나 그 응급 시설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응급시에 타 지역까지 준비되지 않는 그 병원 측에서 그 앰뷸런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 자동차로 인해서 그걸 사용해서 원대병원에 갔을 때 15분 상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는 못할지언정 어떤 응급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어떤 그 보령시에 그 입주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학교 문제나 병원 문제 때문에 입주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지금 계시는 동안에 병원에서 전화를 해서 119한테 전화를 하면은 119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병원에 앰뷸런스가 없을 때는 개인이나 다른 승용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119와 병원들과의 관계가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긴급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령시에서 지금 그 종합병원, 보령 종합병원한테 연간 10억 이상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은 응급센터를 구축을 못한다면은 가까운 인근에 빨리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운송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떤 공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대선에 민주당이 좀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 이렇게 볼 때 보령시의 한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인들의 그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 김기호 후보는 뭐 여기에 뭐 전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같은 당에 있는 그런 의원들이 뭐 미투 사건, 부동산 그 투기 사건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좀 소문으로 무성한 게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많이 그 중에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시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 같은 당에 있는 그 의원들의 미투 사건이나 그 부동산 투기설에 대해서 김 후보는 들어본 적이 없나요? 먼저
먼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 표출됐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미투건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 피해자로부터 직접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 후보의 어떤 그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게 혹시나 이런 소문이나 이런 무성한 그 어떤 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보령시를 대표하고 보령시를 이끌고 가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저 분명한 것은 저는 부동산도 그렇게 없고요. 투기라든 이런 전 전혀 없고 또 의혹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투 관련돼서도 저는 깨끗하고 공직자로서 선출할 사람들이 선출할 분들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용납을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대의 승인이가 네. 후보님께서는 지난번 그 인선 7기 시장님 선거 때 네.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의 예상을 깨고 이시우 시장님하고 경선에서 이기는 그런 파란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또 결과론적으로는 현 시장님한테 패하셨는데 일단은 본선하기 전에 지금 동망에 있는 김한태 의원님이나 또 임직의 정태가 긁어가지고 그 방송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영우 의원님 두 분하고 현재 경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경선 승리가 일단 최우선 과제인데 그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필승 전략이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그 전에 2014년 경선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시우 시장님한테 7대 3 정도로 졌습니다. 경선에서. 그리고 저는 깨끗이 승복을 했고 현장에서 또 그 뒤 13일 동안 유세를 하면서 이시우 시장님 승리를 위해서 애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서 2018년도 경선에서 제가 권리당원하고 여론조사가 당시 50대 50이었는데 약 한 9% 조금 이겼습니다. 저는 바닥 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 제가 부족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졌습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많은 동지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발끈 메고 제가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프레시안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아까 그 발표를 하실 때, 기자회견 발표를 하실 때, 웅천 산업단지에 관한 MOU 체결을 근시일 내로 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3월 25일 날 주식회사 더 프라이드 ENS와 MOU, LOI 또 투자 확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소위 융복합 발전인데 법정 코드로는 기타 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령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 충남도 투자 입지과를 또 가서 또 협의를 했고 또 엔지니어링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창난 영흥철강 부지 3만 평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해서 그곳에 54개 법인을 거기에 안치시키고 지금 그런 준비들을 그쪽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안타깝게도 한 300명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관련 3메가와트 이상은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거기 참여하고
또 그 발전을 이루어서 가기 위해서는 왜 관창공단이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은 거기에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400메가와트짜리 6개, 2.4기가와트의 변전소가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가능한 곳이 1.6메가와트입니다. 우리가 킬로와트라면 160만 킬로와트 쓰겠죠. 그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약 8개 정도가 됩니다. 그 8개 회사가 웅천산업단지의 10만 평에 들어와서 부품을 만들고 거기에 메인 600명, 기타가 한 700명 정도 이상이 들어와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전 시스템을 지원하는 건데 4월 1일 날 MOU, LOI 투자 확약서를 하기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즉 내일 모레 하면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지 자체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야만이 되고 그래서 엔지니어링사에서 도와 시를 협의를 해서 관창공단에 아마 빠르면 올 가을에 착공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고용 창출과 또 추가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고 관창공단이 되는 전제하에 웅천 산단을 지금 10만 4천여 평 남아있는데 약 460억 정도 됩니다. 매입을 해서 한 1,800억 정도 내지 1,6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공장 설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없으시면 마치시죠? 네. 네, 기자님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찍어야 말씀해 돼요. 주세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장 기자님? 네. 그 앞에 저기 지지하시는 분들 앞에 나가셔서 저기 사진 한번 단체 사진 한번 그리고 찍고요. 여기 우리 네. 제가 소개를 못 드렸네. 우리 저 조장현 북부 우리 시은 예비후보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는 앞으로도 나가셔서 서준수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곳에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더 추진할 부분들이 있고 MOU, LOI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확약서까지. 기업 유치에 저는 사활을 걸 것이고요. 또 부분적인 부분들을 와서 여러분과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